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즐겁게 수익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언제쯤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까? 통상 12월 20일 그 이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12월 것은 다 정리를 좀 하고요. 아마 그때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든지 이렇게 오징어 게임투 관련돼서 아마 70% 이상 수익 내고 그럴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1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금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신 분은 지금 상당히 재미가 좋을 겁니다. 꼭 우리가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 세간의 뉴스로도 팽팽 돌아가고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따라가봤자 끝물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에서 따라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전반적으로는 끝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수익 나고 있는 거, SKC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한 달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만큼 미련한 짓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아직 JP모건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가 바이오나 제약 관련돼서 수익을 또 잘 진행이 되고 나면 또 2월달 우리가 포커스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산업은요, 2월달 이후부터 새롭게 또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동차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종목이나 혹은 공략하고 있는 종목 같이 한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때가 되면 상승할 종목은 상승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중복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으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 자, 진행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 유한양행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상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1월 6일날 네 종목을 갖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넘버원이고요.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꼭 보셔야 된다. 다만 녹십자는 지금 고점에 있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아직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 못했는데 그나마 하나 들어가고 싶은 것이 뭐가 있다? 바로 유한양행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오르는 사유 딱 하나입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있기도 하지만 일단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임상적으로도 나름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랭라자에 대한 어떤 사용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그거고요. 유럽에서 마일스톤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해 보면 나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유엔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YY 대비해서 50% 이상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꼭 보지 않아도 돼요. 물론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올해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SK바이오팜하고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 정도 후반으로 갈 때까지 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정도고, 녹십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올 반기 이내에서 눌림 들어오면 한번 거래하고 마무리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가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녹십자는 왜 그러냐고요? YY 대비해서 2026년치가 그렇게 큰 기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전까지만 녹십자는 타겟으로 공략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월 6일 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 4가지가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기왕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이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제가 이 부분 이야기 설명을 꼭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도, 매수, 공방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딱 어떻게 든 눌림달은 줄여서 저렇게 그죠? 치고받고 공략한다는 것들은 긍정적인 면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진 않는다 이런 뜻들 잘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 반드시 이런 시그널을 보게 되면 너무 주저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10중 8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 우리가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뭐 10개 중에서 8번 정도의 긍정적인 확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다. 그리고 뭐 내용이 좋았잖아요. 그럼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장대 양봉 더 좋고 갭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2에서 3일 정도는 더 홀드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LS 전선을 통해서 LS 마린 솔루션이 국내에 있는 그 우리 케이블 공사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진행하는 그런 것 다 수주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일단 수주했으니까 그리고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착수 들어가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출은 1분기 말, 그 다음에 2분기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좀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안 담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LS전선은 지금 뭐, 가온전선도 가지고 있고, LS 마린 솔루션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케이블 공사 이쪽으로 좀 나가는 거고, LS 마린 솔루션은 국내에 있는 거, 안마나 태아 뭐 이런 쪽에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LS전선 대체 투자자로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가온전선에 갖다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열심히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14일 날 한 20% 정도 되는 신규 상장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려 들어올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때 하도록 하죠. 뭐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달리는 건 의미가 있어요. 뭐좀 전선주가 뭐 나빠서 안 달린다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플레이 하시고 배드 시그널 나올 때 던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LS 마린 솔루션은 지금 저점 구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전체적인 사업 현황과 수주 현황, 뭐 2월, 12월 달에 나왔던 결과치가 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쨌든 수주를 한 내용이 우리가 공시를 받았고요. 공시 나온 내용들, 아마 해상폭력, 요거 보면 공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태안에 있는 해상폭력도 요건 하반기에 진행될 거다. 원래는 1, 2분기에 같이 진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마 쪽만 하는데, 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딴 데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공이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대한전선 정도가 좀 있는데, 대한전선도 수주를 같이 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섹터를 좀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 진행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에 주가의 고점,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고점 찍고 계속 단 한 번도 주가가 반등이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 고점은 전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왜? 2024년도 가장 매크로도 좋고 분위기도 좋을 때 그런 현상까지도 최고점은 그렇고 그 중턱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YY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성장, 매출도 성장.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업비용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트 분석을 좀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24,000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 4,000원 이 정도가 매크로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그 다음에 모멘텀까지 다 받아버린 거지. 야 이쪽이 앞으로 이제 뜬대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때 그러면 노멀한 구간은 어디냐?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멀한 구간은 여기죠. 빈자리가 딱 여기에요. 그래서 19,000원과 2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타겟 프라이스 잡아놓고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건 좀 천천히 보면서 가셔야 돼요. 왜? 저 일단은 안마해상 풍력단지 이거 들어가야 되지 이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에서 4월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요 19,000원과 2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24,000원, 5,000원 찍어놓고 있어요. 그건 12개월 포워드로 최고 좋을 때 모든 조건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때 나타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애널들의 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19,000원과
2만 원 정도 사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줘도 괜찮은데, 다만 분할 매수 하시면서 잘 드리블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조금 눌리죠. 근데 6%가 작은 구간은 아닙니다. 이 구간도 벌써 10%씩 움직여요. 왜냐면 지금 거의 14,500원에서 15,500원까지 왔잖아요. 그런 구간 좀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어도 1분기 말까지는 저는 충분히 드리블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굳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시면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을 믿는 것도 있지만 LS 전선을 갖다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LS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온전선에도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술 이전을 좀 해주면서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원활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분기 구간 안에서 수익 낼 것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기대치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 또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 보면 중국의 소비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같이 좀 버무려서 올라갈 텐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워낙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다 정리를 끝난 거예요. 2024년도 지나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자, 그럼 그 중국에 대한 매출 빵으로 치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앞으로 나와야 될 매출이나 영업이 가지고 기대치가 얼마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한국콜마 이야기 드렸죠.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둘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한국콜마 이야기 드리면서 2분기가 피크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새롭게 또 뉴 론칭을 하려고 하면 또 막 오더를 때려서 어떻게 돼요? 물건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 어떻게 돼? 마케팅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 구조상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그 ODM 관련된 부분을 갖다 활용하는 것들은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가 피크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야. 이제 화장품 이제 막 판매하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잘 팔리니 안 팔리니 그러면서 여름이나 뭐 이런 때 올라가는 것들이고,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중에는 어딘가에선 잡아줘야 돼. 또 선반영하니까 또 5월달 장은 안 좋잖아. 5월, 6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특히 올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월달 장이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중 9면 안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10번 중에 진짜 9번은 5월달 장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2024년도 대비, 2024년도, 2025년도 이거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도, 그죠? 매출 부분도, 그죠? 2024년도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건, 많이 기대치만 못한 건 분명히 맞고, 중국에서 뭐, 대손상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있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바로 꼬꾸라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대치는 좋았으나 중국의 소비가 받쳐주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올해 제가 볼 때 구정을 딱 기점으로 해서 중국도 전인대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중국에 대한 소비,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뭐 그냥 뭐 그냥 소폭 뭐 하회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치를 높게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조금 바람이 덜 불고 있는 것뿐이고요. 일단은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이던스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는 2025년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고생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죠. 중국에서 이만큼 다 까먹었잖아요. 특히 4분기 때 다 어떻게 돼요? 다 털어냈잖아요.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예산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야. 실적은 잘 한 건데 중국에서 완전히 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안 좋은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렇죠. 안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1분기에서 바닥 찍고 2분기에서 피크 끌었죠. 202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회하고 뭐 유지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화장품 업계가 워낙 좋았으니까 계속 잘 팔렸으니까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오더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죠? 나름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중국에서 대손성강 떨어지는 부분이 특별히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여기서 좀 더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1쿼터 우리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 2쿼터 올라가는 이 구간 요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쿼터, 4쿼터죠. 2024년 4쿼터, 1쿼터, 2쿼터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그렇잖아요. 30% 이상 영업이익이 업사이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은 올라가 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아직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포인트 잡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국풀마도 바로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아니잖아요. 눌림이 들어올 때 매수를 잡자 이렇게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다? 구정을 전후하는 그런 과정 때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부터 구정 요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에이 그거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요. 자, 지금 눌리고 있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요만큼까지 갈 생각은 없은 것 같아요. 왜? 지난해 예를 들면 1분기 때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하방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악이 여기 저점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만 원 지금 이하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5만 원 이하 4만 5천 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포인트 잡는 시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 언제요? 예, 구정쯤 전후해서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하고 한 2달 정도 안쪽에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자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털어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오버행 떨어진 자리 목표가는 뭐 8만 원 가이던스는 잡아놨는데 저는 그렇게 보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요. 6만 5천 원과 7만 원 요 사이고 매수 구간은 4만 5천 원과 5만 원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요. 요거 살짝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얘가 뭐 치다를 해버렸어요. 그럼 얼른 뭐 코스메카 코리아 따라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잠깐 실적이 좋아지는 거 관계로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 살짝 거래도 했었잖아요. 뭐 하반기인데 뭐 조금 수익 다 낮았을 거예요. 근데 큰 수익은 안 나. 그때 워낙 장이 안 좋아서 계속 단타 치고 다니느냐고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단타 안 쳐도 되니까 좀 기대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버행이 떨어졌는데 말입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종목 안 잡아야겠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한국콜마나 코스메틱 코리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분기 가이던스가 숫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대부분 좋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어때다?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접근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는데, 뭐 넘버원이 한국풀마고 넘버투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4만 5천 원에서 7만 원 가는 게 좋은지. 그죠? 5만 5천 원에서 6만 2,500원이나 6만 5천 원 가는 게 좋은지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화장품 관련된 건 제가 이제 리포트 다 드렸고, 아무튼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또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매수 시그널 들어올 때는 또 따로 별도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면 이 종목들 매수할 수 있을 때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